여러분, 혹시 요즘 명동이나 성수동, 홍대 거리에 나가보셨나요? 길을 걷다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중국어 대화가 정말 많이 들리죠?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거대한 돈의 흐름이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쏟아지는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중국 SNS인 웨이보나 샤오홍슈를 보면 요즘 아주 핫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일령이라는 말인데요. 일본은 차갑게 식고 한국은 뜨겁게 달아오른다는 뜻의 일령 한열이라는 해시태그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만 해도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400만 명 수준이었는데 작년인 2025년에는 무려 520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2026년 정부와 관광업계는 방한 중국인 700만 명, 시대라는 엄청난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관광객 숫자가 느는 걸 넘어서 우리 골목 경제의 지도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톡토크TV의 머니톡톡입니다. 예전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깃발을 따라다니며 면세점에서 싹쓸이 쇼핑을 하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왜 일본 여행 가방을 싸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을까요? 단순히 거리가 가까워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아주 차갑고도 냉정한 경제적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우리 일상과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아주 쉽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왜 찬밥 신세가 됐는지, 그리고 한국의 어떤 매력이 까다로운 중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훔쳤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대체 왜 그 많던 중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방을 싸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는 그 속사정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팩트는 일령 한열이라는 현상입니다. 원래 중국인들에게 일본은 일령, 즉 일본이 압도적으로 여행지를 점령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인기였죠. 그런데 2025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냉각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와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반일 감정이 커졌고, 이게 여행 심리에도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이유도 큽니다.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이 싸다고는 하지만 정작 일본 현지의 호텔비나 외식비는 2024년부터 30% 가까이 치솟았거든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없는 여행지가 돼버린 셈이죠. 그 틈에 타서 우리 한국이 아주 영리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인 2025년 9월부터 연말까지 우리 정부가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하나 했어요. 3인 이상의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로 15일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겁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트립닷컴 같은 대형 여행 플랫폼에서 한국행 항공권 검색량이 전년보다 무려 200%에서 250%까지 폭증했어요. 일부에서는 300% 넘게 예약이 몰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비하인드 스토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는 방식이 180도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면세점에 가서 명품 가방이나 비싼 화장품을 싹쓸이 하던 이른바 유커들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쌍카라고 불리는 개별 관광객들이 중심입니다. 2019년만 해도 중국인들의 전체 소비 중 쇼핑 비중이 54%에 달했는데 최근 조사 결과 36%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인들이 가난해져서 돈을 안 쓰는 걸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똑똑해진 겁니다. 명품 가방 하나 사는 대신 성수동이나 홍대의 힙한 카페를 찾아가고 한국 드라마 주인공처럼 사진관에서 인생샷을 남기며 올리브영 같은 매장에서 가성비 좋은 한국 화장품을 한가득 삽니다. 실제로 2025년 말 조사에 따르면 주요 뷰티 매장이나 편의점 매출이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전년 대비 30에서 50% 이상 성장했다는 결과도 있어요. 특정 대기업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 골목골목에 소상공인들에게 돈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끔 인터넷을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와서 싼 것만 찾는다거나 문제만 일으킨다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들도 보이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 문화를 소비하러 오는 거예요. K-팝이나 드라마를 보고 자란 중국의 2선 30세대들에게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자 가장 세련된 놀이터거든요. 실제로 2024년 400만 명 수준이었던 관광객이 2025년에는 520만 명을 넘겼고 무비자 효과가 이어지는 지금 이 추세라면 올해 2026년에는 700만 명이라는 역대급 기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유커들의 햇열이 앞으로 우리 경제와 우리 지갑에
어떤 진짜 변화를 가져올까요? 단순히 사람이 많이 온다고 좋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냉정한 현실 진단과 함께 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반전 카드를 지금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한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냉정한 진실을 한번 짚어볼 시간입니다. 사실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단순히 사람이 많이 오니까 돈방석에 앉겠구나 하고 장밋빛 미래만 꿈꾸기에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꽤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상황은 단순히 관광객 숫자가 회복되는 수준이 아닌 관광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뉴노멀의 시대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치 동네 커다란 뷔페 식당에 단체로 와서 음식을 싹쓸이리 하던 손님들이었다면 지금의 중국인들은 골목 구석구석 숨겨진 맛집을 직접 찾아다니는 미식가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 몇 개 집어드는 게 여행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성수동 카페 거리에서 줄을 서고 망원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그대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 그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전처럼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이 뜨거운 열기는 금방 식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한번 실망한 손님은 다시는 그 가게를 찾지 않는 법이니까요. 지금은 마치 아주 중요한 손님을 집에 초대해 집들이를 준비하는 집주인의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 속에 늘 기회가 있듯이 지금의 변화는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희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024년에 400만 명 수준이었던 중국인 관광객이 2025년에 520만 명을 넘어서더니 이제 2026년 올해는 무려 7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거예요. 정부도 이제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서 한국을 아시아 관광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라는 강력한 무기에 더해 이제는 우리의 친절함과 깨끗한 거리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까지 더해진다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매력적인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 혹은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동네에 찾아오는 외국인 손님 한 명 한 명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소중한 불씨가 되는 셈이죠. 결국 경제는 심리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다시 찾고 싶어하고 여기서 행복한 추억을 쌓는다면 그 돈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곁으로 흘러들어올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우리가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우리만의 진짜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이번 유커의 귀환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업의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변화하는 흐름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웃으며 손님을 맞이할 때 우리 경제의 봄날도 더 빨리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머니톡토크TV의 머니톡톡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